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분야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2020년 11월 14일 토요일날 이제 제작을 한 영상이고요. KMH 613% 수익 인증을 해주신 이제 회원분이 계셔서 관련 기업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업에 대한 내용하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제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분산이라는 거는 공격적인 투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분산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이게 방어적인 부분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분산이라는 게 종목수를 늘리고 뭐 섹터를 나누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방어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론 리스크 해칭용의 포지션이기도 합니다. 왜 근데 공격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냐면, 이걸 공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가 자금이 1억이 있는데 내가 전재산이 1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떤 종목을 샀어요. 한 개의 종목을 샀으면 이 주가라는 거는 항상 이 변동성이 있는데 이 변동성을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모든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소리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불안하고, 좋은 소리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흥분을 하고, 이런 게 항상 이제 엇박자가 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변동성이라는 것 때문에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것도 경험하고, 내려갔다 올라가는 것도 경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기업이 진짜 망하러 가는데도 그동안에 이제 손실이라든가 본전 심리가 생각이 나서 잘라내지도 못하고, 또 수익이 많이 쌓여가는 구간에서도 야, 이게 이 정도 수익이 내가 예를 들어서 한 5년 돈을 모아서 1억을 모았는데 며칠 만에 이게 막 3천만 원, 5천만 원 수익이 생겨버리고 하면 어떻게 돼요? 수익을 오래 끌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게 나이가 엄청 큰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금 규모를 쪼개게 되면 수익도 확장시켜서 보유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손실에 대한 부분은 진짜 설사 상장 폐지가 된다 그래도 내 전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방어도 되는 거죠. 분산을 하게 되면 물론 훈련이 필요합니다. 수익을 오래 끌고 가려면 분산이 돼 있다 그래도 잘 하지 못해요. 수익을 오래 끌고 가는 부분들은 시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잘 하지 못하는데,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와요. 섹터를 나눠 놓게 되면 항상 이 순환매라는 게 시장에서는 발생을 하죠. 이 순환매가 발생하는 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올라갔다 저게 올라갔다 하는 이유는 주가 변동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죠. 가치라는 게 주가 변동성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어떤 종목이 적정 가치가 2만원인데 이게 1만원 있으면 이게 빨리 올라갔다가 15,000원에서 이게 2만원 있는데 적정 가치가 2만원이었는데 업사이드가 나와서 3만원이 되고 하면 나중에 이게 또 빨리 올라가고, 이런 게 이제 속도 측면에서 막 순환매가 돈단 말이에요. 섹터별로, 업황별로 실적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산업의 흐름,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주가라는 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1번을 갖고 있는데 얘가 이제 밸류 매력이 좋다 그래갖고 샀는데 얘는 이렇게 쉬고 있거나 빠지고, 2번, 3번 요렇게 이런 기업들이 막 올라가. 그러면 이건 이제 소외감이 든단 말이에요. 내 거는 못 올라가는데 2번은 올라가고 3번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투자를 할 때 1번도 사고 2번도 사고 3번도 샀으면 1번도 그냥 가지고 보유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은데, 확률이 높은데, 2번, 3번이 막 올라가는데 내 거는 못 올라가면 올라가는 걸 따라잡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내 걸 팔아서. 그렇다 보니까 분산 투자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장기 투자를 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래 보유하기도 힘든 거죠, 기업을. 그렇기 때문에 분산이라는 게 꼭 방어적인 수단만은 아니다. 공격적인 투자 수단도 된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면서 장기 보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만들어 주는 거고, 또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도 내 심리적 불안을 최소로 해서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는 확률도 줄여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기업을 공부를 하고 업황을 공부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는 이유는, 기업 가치라는 거는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를 이제 합산해서 이제 주가라는 게 보통 이제 정해진다라고 봐야 되는데, 기업의 가치라는 게 정해진다라고 봐야 되는데, 가치가 높다 그래갖고 주가가 높은 위치에 있지 않죠. 또 가치가
지금 주가 수준보다 낮게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버블과 침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버블은 뭐예요? 마케팅이 잘 된 거예요. 그리고 침체는 뭐예요? 사람들이 공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공포에 빠져 있는 거고 욕심이 많이 들어간 거고, 버블 포지션은. 사람들의 욕심이 많이 들어간 게 버블 포지션이고, 사람들이 공포에 빠지게 되면 침체가 되게 돼요. 근데 이게 침체가 되어 있고 버블 포지션에 있을 때 합리적인 대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기업 가치가 얼마인지를 내가 측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주가가 기업 가치보다 높게 있냐 낮게 있냐를 이 왜곡된 포지션들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실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단순하게 숫자만 놓고도 어느 정도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가치를 놓고 보는 거예요. 현재 가치는 일주일 공부하면 다 합니다. 이건 그냥 숫자만 체크를 하면 기업이 비싸니 싸니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도 필요 없어요. 하루만 공부하면 현재 가치는 다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보통 가치 판단을 하고 가치 판단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이런 것만 본단 말이에요. 미래 가치에 대한 게 이제 불확실성이 있어요. 현재 가치라는 건 다 과거지표니까 현재 가치를 측정하는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과거지표예요. 자, 미래 가치라는 게 이제 창의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제 업황이라든가 산업의 변화, 여러 가지에 따라서 기업 가치라는 게 어떻게 달라질 건지. 그래서 지금 현재 가치는 굉장히 좋은데 미래 가치가 굉장히 빠르게 안 좋아지는 측면으로 갈 거다. 그러면 주가라는 건 항상 선반영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왜곡에도 많이 빠져요. 현재 가치를 놓고만 사람들이 봐서 투자를 하는데 미래 가치의 왜곡 포지션을 잡아내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설정값을 잡아내지 못하니까 많이들 이제 손해를 보고 투자 실패를 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또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들도 분산이에요. 왜? 이제 우리가 미래의 일이라는 거는 정확히 짚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응을 해가려면 자산이라는 건 분산이 되어 있어야 그런데 대응 포지션을 취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고요. 알찬나님이 이제 수익 인증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인증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축하드립니다. 보면은 2020년 11월 13일 이제 금요일날 이제 인증을 해주셨는데, 자, KMH라는 종목을 평균 매입 단가가 보면 이제 4,800원 구간에 이제 매입을 하셨고, 이제 매도가를 보면 34,750원에 이제 매도를 보셨어요. 자, 수익률은 613% 찍혀 있고요. 자, 오늘 급등해서 일괄매도 했습니다. 예수금이 부족해서 자금을 마련할 겸 일괄매도 했습니다. 뭐 이제 현금 확보를 하셨다든가 아니면은 뭐 새로 사고 싶은 기업이 있어서 이제 매도했을 수도 있고요. 또 돈이 필요했을 수도 있죠. 자, 주식 투자라는 거는 항상 주식을 할 때 우리가 매도를 하는 관점에서는 매도를 왜 해야 될까요? 비쌀 때. 또 비싼지 싼지 모를 때. 싼지 비싼지 모를 때. 그러니까 아직 가치 상출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매도 포지션을 많이 보고,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게 싼지 만지 모르겠다. 그럴 때 이제 교체 포지션을 보든가 매도 포지션을 보고, 또 이제 이게 확실히 비싸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이제 매도 포지션을 분할 매도를 보든 일괄 매도를 보든 이걸 이제 섞어가는 포지션들을 취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더 좋은 자산이 보일 때, 더 싼 자산이 보일 때, 내가 주식을 다 들고 있는데 더 이상 살 수 있는 여력이 없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싼 자산이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팔아서 옮겨 탈 수도 있겠죠. 자, 성장성이 더 높은 기업이 보인다든가 그럴 경우에도 마찬가지겠고요. 그 다음에 돈이 필요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밥 사 먹을 돈이 없던가 뭔가 돈이 필요한데, 또 어떤 무언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돈이 필요한데 뭐 돈이 필요하면 뭐 주식이라도 팔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아니고는 주식이라는 건 사실 파는 부분들이 아니다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알찬나님 같은 경우도 조금이라도 좀 이런 기업들은
버블 포지션에 이제 들어간 거니까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이런 거는 작은 비중이라도 좀 남겨놓고 흐름을 추적하고 뭐하고 하면 수익보다도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투자 성과에 좀 도움을 많이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데이터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600% 이상 주가가 움직였던, 예를 들어 600% 이상 상승을 했던 기업들의 데이터를 쭉 묶는 거예요. 아니면 300% 이상 이제 상승을 해서 나한테 수익을 줬던 분할 매도를 하고 이 이후 흐름이 어떻게 됐나를 데이터로 쭉 묶는 거예요. 물론 이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묶을 때는 100번이라든가 500번 이상의 최소 이런 정도의 통계치가 필요해요. 이 이후 흐름에 대한 어떤 통계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하나의 시스템으로도 적용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천천히 올라간, 천천히 상승을 해서 이 정도 수익을 만들어준 것과 급등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줬을 때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더 효율적일까라는 부분들을 통계적으로 또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준점을 만든다라든지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이 조금 하락을 하고 폭락을 하고 그런 것들도 흐름을 좀 보는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이 데이터를 축적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딱 한 주라도 좀 이제 남겨놓든가 뭔가 하면서 예를 들어서 흐름을 체크한 아니면 예를 들어서 300% 우리가 복리계좌를 만들 때 회원분들한테 제가 이제 100% 넘어가면 자 옮겨놓고 이제 대응을 하라 그랬어요. 근데 복리계좌도 1번, 2번, 3번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00% 넘어간 종목은 1번 계좌에도 옮겨놓고 1번 계좌에서 300% 넘어간 종목이 있으면 또 여기를 분할 매도해서 2번 계좌로 옮기는 거예요. 또 이제 600% 수익 구간이 나면 여기에서 또 2분의 1 분할 매도해서 3번 계좌로 옮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시간이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쌓이면 1번 계좌, 2번 계좌, 3번 계좌의 계좌 수익률을 통계치를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600% 이상 넘어갔을 때 예를 들어 3번 계좌가 5년, 10년 지났는데 이게 수익률이 가장 좋다. 그러면 600% 이상 넘어간 기업을 이제 장기 보유했을 때 효율이 더 좋구나. 그렇게 된 이유는 뭘까?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리 계좌도 분산할 수 있는 개념들을 입힐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또 이제 도움이 된다. 자산을 자꾸 쪼개가는 습관을 들이는 거죠. 그리고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한 방법론을 생각을 하는 거고. 자, KMH라는 기업의 이제 내용을 보면 폭락은 항상 큰 기회다. 알찬나님 매수 자리가 뭐 4,000원에서 5,000원 사이 구간이에요. 거의 코로나 폭락으로 바닥을 잡던 그 시점 어디에 이제 편입을 보신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시총이 이제 1,000억 근방이었죠. 1,000억보다 낮은 구간에 있었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600% 이상 상승을 했으니까 시가총액이 지금 이제 7,900억 정도 되니까요. 굉장히 저렴할 때 샀던 거죠. 그러면 이때 시기를 보면 2020년도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KMH의 영업이익을 보면 180억, 2015년도에 순이익이 10억이 찍혔죠. 그리고 나서 2016년도에는 여기에서 뭐 한 30%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260억이 찍혔어요. 자, 순이익이 항상 영업이익보다 많이 찍힐 때는 이거는 영업 외 수익이 생긴 거죠. 뭐 투자 수익이라든가 자산을 매각했다라든가 그런 이제 영업 외 수익은 단기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고 영업이익으로 추세를 볼 때는 이제 영업이익의 증가폭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보다 적은 게 맞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단기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적다라는 거는 일부 자금은 이제 투자로 들어갔거나 무언가 활용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 기업들이 성장률을 쭉 가져가는 부분들이 가져가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좀 체크 포인트로 생각을 해보면 좋고요. 2017년도에도 또 올라서 영업이익이 266억에서 300억으로 늘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도 영업이익이 330억에서 340억으로 느는데 여기에서 2015, 16, 17로 올라온 것보다 줄었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왜 이게 늘어나는 폭이 줄었을까? 요때가 좀 약하단 말이에요, 흐름이. 왜 줄었을까 생각해보니까 2018년도에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노이즈가 있었죠. 그리고 2019년도에도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가 일본 수출 규제라든가 이런 노이즈 요인들이 작용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그래도 늘어요.
그럼 이거는 뭘 볼 수 있냐면, 이런 거를 보면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어요? 아, 경기를 타지 않는구나. 이 기업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딱 보면 경기를 타지 않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익 구조가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노이조인들이 와도. 자, 주가 흐름도, 근데 주가 흐름은 어때요? 굉장히 시장이 안 좋고 뭐하고 할 땐 함께 빠졌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자리를 준 거예요. 그리고 싸게 살면은 싸게 산 만큼 나중에 이런 큰 포텐들이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보유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보유해본 것보다. 이미 미리미리 팔아먹든가, 다 이제 팔아먹든가, 아니면 이제 겁나는 거죠. 주가가 막 올라가면 겁나. 그런 이제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것들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는 그럼 이제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또 이런 수익만 경험을 해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경험이 중요한 이유는 수익만 경험을 해봐도 안 돼요. 상장 폐지도 경험을 해보고 폭락장도 경험을 해보고 해야 되는데, 상승장에만 들어와서, 대세 상승장에만 들어와서 수익만 경험을 하게 되면 나중에 또 언젠가 조정장이 오거나 폭락장이 왔을 때, 자, 공포에 휩쓸려가지고 그동안 낸 수익을 다 토해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항상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폭락은 항상 큰 기회라는 게 경험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경험이 쌓여나가면, 폭락을 경험해본 경이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뭐 이렇게 쌓여나가면, 3번 이상 쌓여나가면 내 자산은 굉장히 커져 있어야 되거든요. 폭락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3번 이상, 5번 이상 경험을 했다. 그럼 내 자산 규모는 처음 투자했을 때보다 굉장히 많이 커져 있어야 돼요. 폭락에 대한 경험을 쌓여가니까 점점 폭락이 올 때마다 내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도 더 빨라져야 되고. 근데 그런 경험이 없으면 폭락장이라든가 폭락이 왔을 때 제대로 대응을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익률이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폭락은 항상 큰 기회다라는 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회원분들은 이런 코로나로 인한 폭락에 대한 기억은 지워버리면 안 돼요. 다음에 또 이제 계속 상승을 해나가다가도 언제라도 이런 폭락들이 올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되고, 주식시장이라는 건 심리가 굉장히 센티멘탈이 안 좋아지고 사람들이 공포에 빠지면 패닉바잉이 발생한다. 이제 패닉세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투매가 투매를 부르고, 그러다 보면 이제 기업 가치가 얼마가 그런 거는 상관이 없게 돼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다 보면 이런 폭락 흐름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봐야 되고요. 자, 기업 가치와 주가 위치의 외고 포지션을 찾는 거예요, 주식 공부라는 거는. 왜? 우리가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한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적도 여러 가지가 돼야 됩니다. 지금은 아직 회원분들이 수익을 진짜 많이 쌓여있는 구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식시장에 우리가 선순환 구조에 대한 부분들은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자산이 나중에 진짜 몇십억 되고 몇백억 되고 뭐하고 하게 되면 우리가 진짜 미래에 인류의 사회에, 지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들에 많이 투자를 해줘야죠. 왜? 그런 기업들이 인기가 별로 없거든요. 보통 돈을 쫓는 기업들이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투자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이익보다도 부자들이 이제 공헌할 수, 기여를 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많이 해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이제 돈이 작고 가진 돈이 작다 보니까 수익을 추구하는 거고, 나중에는 이제 이 수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인류 발전을 위해, 세계 평화를 위해 투자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선순환에 대한 부분들도 잘 이해를 못하고 관심도 없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수익의 측면에서만 놓고 봤을 때, 주식 공부는 뭐예요?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한 거예요. 남들보다 크게 내고 지수보다 수익을 더 내기 위한 거예요. 자, 기업 가치와 주가 위치의 왜곡 포지션을 찾는 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 왜곡을 찾는 건 뭐예요? 버블과 침체를 찾는 거예요. 버블에는 내가 가진 자산을 조금 더 비싸게 팔기 위해서 지금 구간이 버블이다 아니다를 놓고, 버블 포지션일 때는 이제 뭐 이익을 많이 취하고 잔여 물량을 보유해가는 그런 포지션 대응을 하는 거고, 침체 구간일 때는 더 사거나 아니면 신규 편입을 하거나 이런 포지션들을 보는 거죠. 더 싸게 사고 더 비싸게 팔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죠. 그 왜곡 흐름들을 찾아내는 부분들은 기업 가치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성이라는 거는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주가가 맞춰가는 건 기업 가치라는 거죠. 주가는 언제 올라갈지 몰라요. 시기를 알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변동성은 우리가 내가 보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기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시기를 우리가 점칠 수가 없어요. 시기를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도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예측을 못하는 데다가 우리가 포지션 대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또 이게 수익이든 손실이든 이거는 그냥 도박이 되는 거예요.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모르니까. 근데 이제 가치 판단을 하면 야 지금 가치는 10만원에 있는데 5만원에 있는데 3만원에 있는데 주가는 막 만원에 있고 5천원에 있고 3천원에 있고 해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이 왜곡되는 포지션들을 생각해. 기업 가치는 올라가는데 주가는 못 올라가. 그러니까 왜곡의 포지션은 이런 거예요. 기업 가치가 올라가요. 근데 주가는 어때요? 못 올라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면 요만큼 갈게. 자, 이 이후에 가면 요만큼 가는 거고, 여기에서 가면 요만큼 가는 거고, 여기에서 가면 요만큼 가는 거예요. 자, 시점을 놓고 보면 이게 1년, 2년, 3년, 4년이라 그러면 주가가 4년 동안 횡보를 하는데 기업 가치가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이미 미래 수익률은 쌓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주가가 못 움직이고 만약에 가치가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이제 가치가 더 올라가 여기서. 근데 주가는 요만큼밖에 못 올라가. 그럼 결국은 요만큼을 또 메워주는 거예요. 이 왜곡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수익률에는 도움이 되는 거죠. 이런 걸 찾아가는 거예요. 자, KMH의 이제 월봉 차트고요. 월봉 흐름을 보면 주가는 언제 올라갈지 모른다. 이때가 이제 파란색, 이제 초록색 네모칸을 이제 해놓은 구간이 2015년부터 이 기업의 성장 포지션을 보는 거예요. 그럼 기업 가치가 올라갔는데 주가는 못 올라가고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박스권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산출해보니까 어때요? 야, 요만큼은 주가가 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밑에 있단 말이에요. 이제 기업 가치를 대충 해가지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를 선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이 빨간 선이. 그러면 2016년도에 움직였으면 요만큼 움직일 게 2017년도에는 이만큼 움직일 수 있는 폭이 늘어나는 거예요. 2018년에는. 2019년에는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간 거죠. 2020년에는 어때요? 자, 요만큼 올라갔던 거를 오버해서 주가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이슈가 하나 터졌어요. 무슨 이슈가? 이제 뭐 지분 분쟁, 뭐 경영권 분쟁, 뭐 이런 이슈가 터졌어요. 주기적으로 이런 게 터져요. 굉장히 저평가된 기업은 그 기업의 가치가 굉장히 저렴하다 싶으면 예를 들어서 경영권을 왜 이거를 내가 가지려고 그럴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어떤 기업이 있는데 1000억의 가치가 있는데 이 기업이 100억의 거래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내 자산이 5천억이 있어. 야, 이거 100억 사서 대충 찢어 팔면은 1000억 나오겠는데? 이런 논리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한진칼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받는 거고, 그리고 기업이 경영인이 경영을 하는데, 야, 얘가 이거 주주 환원도 안 하고, 굉장히 좀 애매모호해, 포지션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예를 들어 지분을 조금 들고 있고, 그러니까 주식을 조금 들고 있는데, 무슨 월급만 이빠해주고 회사 돈을 뭐 딴 데로 다 빼돌린다라든가 뭔가 이런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뭐하고 하게 되면 누군가 이제 돈을 가진 사람이 이거 안 되겠다, 이 기업 내가 접수해야 되겠다 해갖고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이슈가 딱 붙으면 주가는 굉장히 큰 폭으로 날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게 이런 이슈가 붙어도 기업 가치가 굉장히 크지 않은 그런 주식들은 상승이 이렇게 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경영권 분쟁이라는 이슈가 붙어도 기업 가치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폭이 달라지고요. 보통 이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뭐 독점 기업이라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 않으면 누가 이렇게 공격적인 지분 경쟁을 해가지고 무슨 뭐 경영권을 위협하고 이런 포지션은 잘 취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패를 한다 그래도 경영권 분쟁에 들어가서 이제 주식을 막 사담다가 이게 만약에 경영권을 확보하는데 실패를 한다 그래도 견제를 할 수 있는 요인들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이
대부분 보면 저평가 기업들에서 많이 나온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라든가 이런 트리거들이 이제 이슈라는 건 항상 우리가 트리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트리거. 이 트리거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싼 기업을 사서 트리거를 기다리는 투자들을 해야 돼요. 그래야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확대를 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못 움직인다고 안 좋아할 게 아니에요.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가 못 움직이는 거는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어차피 이 수익률이라는 건 담보가 돼 있는 거예요. 미래 수익률은 어차피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가만 제자리에 있는 거지. 더 사면 된다는 소리죠.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 언젠가 이제 이렇게 주가가 딱 반영을 해줬을 때 이제 분할 매도 포지션들을 보는 거고, 비싼 구간에 있으면 내가 매도 포지션을 보는 거에서 조금 더 늘려서 매도 포지션을 보는 거고, 아니면 이제 비싼 구간에 난 다 팔아. 내가 만약에 투자 기준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 그러면 고평가 영역에 들어서면 그냥 전부 다 파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 공부는 기업 가치를 공부를 해서 주가 위치가 많이, 예를 들어서 기업 가치가 5인데 주가 위치가 1, 2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이건 매수예요. 근데 기업 가치가 5인데 주가 위치가 뭐 10에 있고 20에 있고 이러면 이거는 매도죠. 근데 이거를 거꾸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왜곡에 대한 포지션을 이해를 못하고 항상 나는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남들 자산을 비싸게 사주고 싸게 파는 거죠. 이럴 때 매수를 할 수 있는 건 1, 2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1, 2 가격에 누가 팔아주니까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왜 팔겠어요? 뭐 이유가 있겠죠. 각자의 이유가 있겠죠. 주가가 못 움직이니까. 주가가 올라갈 걸 사고 기다렸는데 주가가 못 움직이니까 지쳐서 파는 물량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물량들은 그냥 계속 이익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업 가치와 주가의 왜곡을 찾는 포지션들을 어떻게 보는 게 무엇가 핵심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포지션이 그거예요. 주가가 못 움직이고 놀라고 있는데 이제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데 주가가 내려가는 경우, 계속 이제 내려갔다 올라오는 경우는 있는데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다라고 보면 돼요. 주가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머무르고, 기업 가치는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 올라간다. 그럼 점점점 수익의 폭이 커지는 거예요. 야, 여기에서도 난 이만큼이면 돼 하고 예를 들어서 이때 편입을 했는데 기업 가치가 계속 높아지면 수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거라는 거예요. 수익의 폭이 점점점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미래 수익이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데, 근데 사람들은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데 주가가 못 움직이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 이거는 주가가 왜 못 움직여? 이건 미친 주식이네. 그리고 파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회사가, 기업이 분식회계일 수도 있는데 분식회계가 아니라 그러면 그 기업 가치라는 건 언젠가는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왜곡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자, 시총을 딱 따져보니까 주가 위치가 너무 낮다라는 거예요. 그게 장기간 유지가 되면 유지가 될수록 자, 기대 수익률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을 찾아나갈 수 있는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면 투자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시가총액이, 자, 그냥 단순하게 그런 기업들을 찾는 방법들을 설명을 드리면, 매출이 이렇게 계속 성장하는 기업들을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추정치도 계속 성장할 거라고 잡혀있는 기업들을 보는데, 그런 기업들은 보통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하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고 깔려있는 기업들을 찾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성장을 하는 기업은 미리 주가가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KMH라는 그룹도 이렇게 성장을 했어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갔어야 돼,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갖고 이제 이 위에 있을 때는 이제 버블 포지션을 살짝 줬다가 침체 들어오고 버블 주고 침체 주고 버블 주고 해야 되는데 계속 밑에 있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성과치가 높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치는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세모를 기억하는 거예요. 기업 가치. 가치는 올라가고 주가가 이렇게 놀고 있는. 이거를 어디서 사든지 뭐 상관이 없어요. 근데 기간은 이제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거죠.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주가가 언제 움직일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포지션을 움직이기 전에 잘 취하려고 하진 않아요.
근데 이런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인 투자예요. 그래서 내 자산 비중의 일부는 이런 투자를 꼭 하고 있어야 된다. 왜냐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대 수익률들이 커지고, 그동안 배당, 이게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은 배당도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배당 수익도 계속 누적이 되거든요.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배당 수익도 작아지기 때문에 매력도가 떨어지는데,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주가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배당은 계속 늘어요.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 가치는 올라가는데 주가는 제자리에 놀고 있는 기업들을, 이게 한 1년에서 한 3년 정도 놀고 있었다, 주가가. 이제 계속 주가가 놀고 있는데 기업 가치는 3년이고 2년이고 계속 올라가. 요런 기업들이 이제 업황을 딱 보고, 이거는 굉장히 업황의 변동성이 많이 없겠다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보여지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죠. 전에 제가 수익 스토리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그린 케미칼 같은 기업들도, 한 5년 바닥에서 쉬다가 3일 올라가잖아요. 자, 이 KMH라는 기업도 보면 몇 년을 쉬었어. 이제 여기서 쉰 거는, 이 기업은 2011년도부터 한 8년 쉬었어요, 8년. 이제 상장하고 나서 제대로 움직인 적이 없어요. 8년 동안 주가가 그냥 바닥에만 있다가, 이제 첫 파동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을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KMH라는 기업을 2014년에 샀든, 15년에 샀든, 16년에 샀든, 17년에 샀든, 18년에 샀든, 다 좋은 매수 포지션인 거예요. 근데 주가가 못 움직이니까 답답하죠. 근데 이럴 때는 더 사야 되는 거지, 사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데 기업 가치가 올라갔는데, 주가가 제자리에 있으면 더 사야 되는 건데, 더 살 포지션이 없으면 그냥 가진 거는, 보유를 하고 가는 게 이제 합리적인 포지션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수익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수익률을 이제 키워나갈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거죠. 투자를 할 때 항상 왜곡을 찾아서, 투자라는 포지션들을 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고 우리가 어떤, 생각의 전환을 맞이하게 되면 이건 다 수익으로 보답을 해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들을 좀 해보시면, 자, 미래의 투자 성과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